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더운 일요일입니다. 곧 처서가 다가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햇살이 강한 곳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이렇게 다이기하우스 같은 경우는 차광막을 했는데도 안쪽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날 정도로 기온은 높지만 그래도 그늘이라고 바람이 선선하게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다육이들이 이제 곧 가을을 준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기온이 높아가지고 다육이들한테 저명간수로 물을 많이 주었는데요. 가끔 이 일반 물주기를 해서 뿌리들이 제대로 반응을 못 해가지고 물음병으로 떠나보낸다는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백봉처럼 잎이 바짝 말라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물주기보다는 저명간수로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저명간수 이런 다육이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백봉 같은 경우는 일반 물주기로 여름에 2번을 줬는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 잎이 많이 말라가서 거의 잎의 변이까지 오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화분이 크다 보니까 저명간수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반 물주기를 했지만 진작 저명간수로 물을 줬다 그러면 지금보다 얼굴이 더 배 이상 커졌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백봉은 잎이 커야 예쁜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잎이 더 이상 성장하기보다는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수분을 화분 속에 담고 있다는 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상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명간수 후 바로 햇살이 들어오는 지금 자리에 놓은 게 아니라 이 바닥에 지금 영상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저명간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 바닥에 내려놓고 물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이 기존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거의 저명간수 때문에 줄기가 무르는 경우를 거의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간혹 기온이 높아가지고 뿌리에 문제 있었던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주지 않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명간수 후 문제가 있었던 다육이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을 위에 주는 게 아니라 화분을 통째로 물속에 담가 가지고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악 같은 경우는 잎을 만졌을 때 잎이 안쪽으로 접힐 정도로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지금 안쪽을 보시면 자구들이 그늘에 놓으면서 수분까지 보충을 해주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강한 햇살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그늘에다가 놓고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기존 자리로 옮기는데 이 화분의 크기에 따라 물 주는 그런 저명간수 방법도 다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이 어느 정도 물을 담고 있고 이 화분 속에 굶기지 않았던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분을 살짝 3분의 1 정도에 담가 놨다 그러면 화분을 들었을 때 완전 물이 없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물에 완전하게 담가줄 때까지 두는데 이런 물주기 같은 경우는 하루를 넘기면 안 되고요. 보통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담가준 다음에 빼게 되면 얘네들이 공중뿌리가 난 부분까지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데 간혹 이 상태로 하루 정도 담가 놨다가 줄기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절대 하루 이상 담가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 정도 담가 놓는다는 거는 아까처럼 이 화분이 3분의 1 정도 물에 잠길 정도에 있을 때 하루 정도 담가 놓는 거지 아까처럼 전체가 물에 담가져 있는 화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 2-3시간 정도 담가준 다음에 꺼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명간수를 할 때는 간혹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저명간수를 어정쩡하게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롤리폴리 같은 경우도 저명간수를 하면 되는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저명간수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쪽부터 수분을 머금고 있고 이 가장자리만 약간 솔직해져 있는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물주기를 하는데 일반 물주기를 할 때 이 날씨가 더울 때 주면 안 되고 약간 흐린 날 그리고 이 저녁 기온이
27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일반 물주기를 하면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에 반응을 하고요. 간혹 이 물을 주면서 잘 살피셔야 되는데 여기 안쪽으로 검게 변해 있는 이물질이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저면관수를 할 때 같이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 때문에 얘네들이 다른 화분까지 문제를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이 수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면관수를 했던 그런 다육인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물이 부족한 얼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수영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브레이브 철어처럼 화분 전체를 담가 주셔야지 물에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고정정하게 주면 잎이 이렇게 넓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회복을 하기보다는 여름 더위에 주저앉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잎이 넓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저면관수는 하루 정도 담가주는 게 좋다. 그러나 단 잎이 작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3시간 정도만 담가 놓다가 빼면 큰 문제 없이, 그리고 햇살이 약하게 들어오는 곳에 화분을 한 일주일 정도 놓고 안정화를 시켜준다 그러면 아마 9월이 접어들면서 얘네들이 분갈이하는 그런 시즌과 맞물려 가지고 건강한 뿌리를 보면서 안전하게 분갈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습니다. 기온이 높은데 이 물 주는 게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 주는 게 걱정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물을 주지 않는 게 좋고요. 나는 그래도 그런 쭈글쭈글한 얼굴이 싫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면관수로 물을 충분히 하게 준다 그러면 올 여름,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통통하게 만들면서 끝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여름은 모든 식물이 힘들어하는 계절입니다. 저도 다육이를 10년 이상을 키우고 있지만 여름만큼은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다육이를 키우는 거를 약간 멈출까? 다육이 키우는 것을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계절에 또 가을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잎의 변화, 색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또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조금만 참고 분갈이를 조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잎이 문제가 있거나 공중뿌리가 난 그런 다육이들, 줄기가 무르는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잘라서 새 뿌리를 내리는 그런 준비를 조금씩 해주는 게 가을이 왔을 때 더 재밌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지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잎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는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